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삼침 얘기 네 번째 시간이고 지구 평평론과 야구 선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 지구의 모습이죠. 지난번에 와이파이 라우터라든가 셀폰이라든가 휴대폰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에서는 블루투스 그런 것들이 뇌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컬렉티브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이 여기입니다. 브뤼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5G를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죠. 4월 2일자입니다. 한 거의 3주 전에 얘기인데요.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정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5G는 원래 군사 기술로서 적군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5G 통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기사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사진은 수영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의 부항 치료를 받았던 사진이죠. 이 사진이 나오자마자 한 의사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도 부항 치료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요. 그만큼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이클 펠프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최근에 19살짜리 백인 야구 선수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통증을 다스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치료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야구를 할 때 정확도, 지구력, 순간 근력, 투구 속력, 감정이 변화가 없게 되는 차분한 감정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유연성, 변화구 구위 모든 점에서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4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벌써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확실히 투구 속력도 좋아지고 또 정확도도 향상이 되고 같은 팀 선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항 같은 거는 뭐 정통삼침의 위력에 대해서는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목에 지구 평평설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커브 공을 던지거나 바나나 킥을 차게 되면 그 공이 날아가게 되면서 주위의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베르누의 정리에 의해서 궤적을 그리고 날아가게 되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 전공이 전기공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에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정신나간 그룹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맞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지구의 자전 속력은 1609km죠. 속도라고 하게 되면은 벡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속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적도상에서는 1609km의 시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 공전 속력은 자그마치 107,160km죠. 시속이. 그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외놈들이 살고 있는 일본이고, 여기가 중국인데, 지구는 이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으로 날아올 수가 없죠. 항상 미세먼지가 있다면 몽고 내륙지방 또는 인도 쪽으로 날아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구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죠. 태풍도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항상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서부 쪽에서 북동쪽으로 올라오죠. 지구가 과연 돌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래에는 어떤 것을 쓰게 되냐면 종교하고 꼭 결부를 시키게 되죠. 과학을 논하는데 종교를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종교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과학을 망가뜨리는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정통사 모행 친구 학회 블로그 글 중에 올린 것이 전체론적 의사, 그러니까 양의학이 아닌 카이로프랙터도 그 중에 속하게 됩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또 침을 놓거나 또 약이나 아로마 같이요, 그런 향으로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전통적인 양의학적 치료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부르기를 전체론적인 의사라고 부르는데, 2년 6개월간 80명이 의문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명단이 나오죠. 이걸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방의학은 의학이 아니고 범죄 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평평한 지구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경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1000가지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이죠.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이 친구의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것을 접하게 됐는데요. (30분 50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밑에 보게 되면 자막이 나오죠. 그 자막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빗 크롤리 감독의 유작 그레이 스테이트라고 하고, 또 부제는 The Rise, 일어나라라는 그 내용이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IMDb는 인터내셔널 무비 데이터베이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화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었던 영화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사진도 없고 뭐 굉장히 내용이 없는 거죠. 이 내용도 간략한 줄거리가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유튜브도 보게 되면은 양방세계라든가 또는 정부를 비방하는 음모론에 관한 비디오를 유튜브가 삭제를 하죠. 자기네들 입맛에 맞질 않는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IMDb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데이빗 크라울리의 가족 사망에 대한 기사가 제 블로그에 여기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감독으로 있었던 데이빗 크라울리고,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과 딸이 처참하게 살해가 됐고, 이것을 경찰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데이빗 크롤리 감독이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함께 자살을 했다. 집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영화도 보시고, 이것은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맛보기 영화죠. 또 이 가족의 의문사에 관한 미국의 웹사이트입니다. 뭐 영어가 가능하시거나 또는 더 관심이 있으시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라는 것에 관한 검색을 했더니 2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실제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2시간 반에 걸린 내용이고, 이것이 실제 영화 같기도 한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보실 때 설정에 가서 자막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가서 자막을 자동 번역으로 선택하고 한국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막을, 완벽한 한글로는 번역이 불가능하지만 대충 뜻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바빠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꼭 볼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개개인이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